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계신 어느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박순자는 떡국떡을 씻으며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명절 전날 온 집안이 분주한 가운데 그녀의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큰 며느리 서지연이 또 오늘도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3년 전 아들 정민우가 지연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이런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사이가 원래 그렇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 정석호가 TV를 보다 말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순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말뿐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큰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그럼 뭐, 내가 민우한테 전화해서 내 마누라 왜 이러냐고 물어볼까? 그게 상황을 더 좋게 만들겠어?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28년 동안 살아온 남편이지만 가끔은 그의 무심함이 야속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됐어. 당신은 몰라.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초저녁의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함께 모이는 날이지만 순자의 마음은 벌써부터 무거웠습니다. 특히 큰며느리 지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은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갔습니다. 순자가 다가갈수록 한 걸음 물러나기만 했죠.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늘 그런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립심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순자를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아들 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얼른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민호야, 벌써 왔어? 미라는? 미라는 내일 아침에 올 거래. 장모님 댁에 들렀다가 온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윤미라는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었지만 항상 밝고 따뜻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그래,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저녁 먹을래? 아니요, 장모님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형네는 언제 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연락이 없네. 내 형 회사가 요즘 바쁘다더라. 사실은 며칠 전 민우에게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명절 당일에 갈게요. 지연이가 전날 회식이 있대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번 명절도 순탄치 않을 거라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 들어갔고 정석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혼자 부엌에 앉아 내일 차릴 음식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말을 내뱉고 순자는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지연이 먼저 다가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사리를 다듬으며 순자는 내일 만날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똑같은 인사, 형식적인 대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까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순자는 나무를 씻었습니다.
가끔은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하지만 그런 질문은 항상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질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명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평화롭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순자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정석호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좀 더 자요. 아직 이른데. 뭐가 이른가? 벌써 6시 다 됐는데. 정석호는 부엌으로 와서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몇 가지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우리 마누라 솜씨는 여전하네. 40년 전에 반한 그 손맛 그대로야. 순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40년 전이에요, 벌써. 시간 참 빠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딸 하나를 일찍 시집 보내고 두 아들은 모두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들과의 관계가 남은 인생의 화두가 될 줄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몇 시에 온다고 했더라? 정석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쯤 온대요. 미라는 항상 시간 잘 지키니까 그때 올 거예요. 큰 며느리는? 그 질문에 순자는 잠시 굳었습니다. 글쎄, 민우가 11시쯤 온다고는 했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순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잘 계시나? 갑자기 정석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문득 생각나서. 지연이 어머니도 우리 나이쯤 되셨을 텐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지연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정석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나?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아이고, 당신은 귀가 막혔나 봐요. 민우가 장가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연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 손에 자랐대요. 정석호는 이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지연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시부모와의 관계도 어색한 건 아닐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운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지연이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해볼게요. 정석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결심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역시 작은 며느리 미라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라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선물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미라야, 이게 다 뭐니? 너무 많이 가져왔네.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부엌 일 많이 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재빨리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너무 서두르지 마. 내가 오기 전에 거의 다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뒷정리도 있고 상차림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형님네는 언제 오세요? 미라의 질문에 순자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곧 올 거야. 민우가 11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순자는 미라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존재는 항상 위안이 되었죠. 두 사람이 부엌에서 음식 마무리와 상차림을 준비하는 동안 11시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한테 연락해 볼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마 길이 막혀서 늦는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결국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연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이 아파? 아니요, 그게 어제 회식이 있어서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숙취가 심한 것 같아요. 순자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 전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늦는다니.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쯤 올 수 있는데? 1시간 정도 후에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끄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라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지연이가 숙취 때문에 좀 늦는데. 미라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좀 더 기다리면 되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세웠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이해하려던 마음이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오후 1시가 조금 지났을 때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자는 부엌에서 나와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서지연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왔구나. 길이 많이 막혔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좀 막혔어요.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지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순자는 아침에 세운 결심대로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네, 좀 피곤해서요. 그리고는 바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내지 말자. 아마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거실에서는 미라가 먼저 나와 인사했습니다. 형님, 형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렸어요. 미라의 밝은 인사에 민우는 웃으며 화답했지만 지연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다들 왔으니 식사하자. 정석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모였지만 지연은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민우가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아 부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몇 가지,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모두의 눈이 반짝였지만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연아,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특별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 순자가 며느리의 앞접시에 잡채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입맛이 없어서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와 미라가 중간중간 밝은 대화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지연이 자주 화장실을 오가면서 분위기는 계속해서 깨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미라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제 좀 과했나 봐. 그 말에 순자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명절 전날 술을 마시고 이 모양이라니.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민우야, 회사는 어때? 요즘 바쁘지? 정석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질문에 답하며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또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할게요. 형수님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니. 순자는 미라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큰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커졌습니다. 명절인데 작은 며느리만 이렇게 도와주고 큰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 지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순자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 앉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회식이 있었다고?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회사 동료들이랑 좀 마셨어요. 명절 전날에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눈치를 채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잡힌 약속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었다고? 내일이 명절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미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전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하지만 순자는 미라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명절인데 일을 도울 생각은 안 해? 미라가 아침부터 와서 도와주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민우가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불씨는 당겨진 후였습니다. 순자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일을 돕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배려는 좀 해라. 다들 기다리게 하고. 그 말을 들은 지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서 자꾸 반말이에요? 내가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그 순간 식탁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말버릇이 그래? 정석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시잖아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다 알아요. 민우가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지연은 뿌리쳤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에게 대들어. 순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너는 부모도 없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순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신 같은 년이. 지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욕설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민우가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림을 하면서 이런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서. 지금 뭐라고 했니? 정석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민우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저만 탓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지연에게 그런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다 알아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불만이시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켜보던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다들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미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민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정석호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우야, 내 마누라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조금 심하셨잖아요.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내시면 그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탓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석호는 이미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내 마누라가 내 어머니한테 욕을 했어. 그것도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민우는 아내를 따라가려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야. 정석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순자는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여보, 그건 좀. 하지만 정석호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선택해라, 민우야. 내 부모냐 아니면 그 여자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아내와 거실의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는 천천히 아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말을 남기고 민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석호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민호와 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라야. 명절인데 이런 꼴을 보여서.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사람 사이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3년 동안 쌓여온 갈등이 오늘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 정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를 빼앗아갔어. 내 아들을. 순자는 남편의 분노 섞인 슬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에 대한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보,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정석호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을 했어. 그것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순자도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에는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우가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나가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아들의 선택, 며느리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실수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정석호가 옆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자요? 우리 민우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전화할 거야. 그 여자 없을 때 민우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요? 당연히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부모보다 그런 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을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야? 정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정석호는 말없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변호사요? 무슨? 유언장 바꿀 거야. 민우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순자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 어떤 아들이 어머니보다 며느리 편을 들어? 그것도 어머니한테 욕한 며느리 편을? 정석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완고함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우가 돌아오길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호는 정말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네, 장남 관련해서요. 정석호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수정할 거야. 큰아들 몫은 전부 민호에게 줄 거야.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민우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하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석호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받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좀 심했던 것 같아.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죠.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어, 민우야. 지금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유산에서 제외될 거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알아요, 어머니. 제가 찾아뵐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야, 민우야. 내 아버지가 아직 많이 화가 나 계셔. 좀 시간을 두자.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남편에게 민우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석호는 완고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늦었어.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만날 필요 없어. 내 마음 정했어. 순자는 남편의 고집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미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절날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다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힘드시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미라야. 가족 간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정석호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유언장을 바꿨다. 원래 큰아들인 민우에게 줄 유산을 전부 너에게 주기로 했어. 민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미라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내 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잖아. 부모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그것도 어머니한테 욕한 며느리 편을.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줄 수 없어.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형부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석호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와도 약속했고. 순자는 남편의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반대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고 그때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미라가 돌아간 후 순자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 아닌가요?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최선이야. 민우는 이미 선택했어. 우리 가족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다고.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도 아들의 선택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이런 큰 균열로 이어졌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처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이틀 후 정석호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좀 더 생각해봐요. 민우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 그 애가 뭘 알아? 부모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야? 정석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창가에서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순자는 아들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민우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시려고.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저 때문에? 내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어. 민우야. 내가 그렇게 나가버리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는 왜 안 왔니? 지연이가 아직 부끄러워서요. 그날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말은 정말 상처였지만 이제는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나도 실수했어.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냈으면 안 됐는데.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우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지연이를 처음부터 편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 큰 며느리라서 기대가 컸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까다로웠는지. 어쨌든 지연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런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들, 서로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 있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서 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석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민우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석호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 늦었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석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성?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욕을 하고도 반성이라는 게 가능해?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실수가 있었어요.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냈으면 안 됐어요. 정석호는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해? 그래, 부모님 얘기가 예민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해도 되는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넌, 정석호가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지연이가 그런 상황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민우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정석호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은 쉽게 용서할 수 있나 보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민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얘기했어. 유언장 수정했어. 내 몫은 전부 민우에게 갔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넌 이미 선택했어. 내 아내를 선택했고 우리 부모는 뒷전이라고 결정했어. 정석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어떻게 이래요? 민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서렸습니다. 장남이라고? 장남이 그렇게 행동해? 정석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정석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정석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순자가 아들을 불렀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석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정석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석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다니. 순자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영원히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지연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참이었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민우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호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 애가 잘못했으면 그 애가 먼저 연락해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민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쉽게 연락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정석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 말은 사실상 허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괜찮아요. 지연이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그날 지연이 부모님 얘기를 꺼냈던 것도 실수였어. 어머니, 민우야, 우리 만나자. 지연이도 함께. 민우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게 맞니?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우한테 전화했어요. 정석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정석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만나서 뭘 하자고? 또 싸우자고? 정석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순자는 그의 눈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생각했을 테니까. 정석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보자.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도. 민우가 보고 싶었어. 정석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결국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정석호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돼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석호가 먼저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석호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그 한마디에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앉은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차 마시렴. 오는 길에 추웠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석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그 소리에 지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말했니? 그날, 어머니한테. 정석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의 분노보다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이 늘 아픈 곳이었어요. 그날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듣자 순간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나도 미안해. 내 상황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석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무 심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정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까지 바꾸고. 민우야, 아버지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다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정석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변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도 결국은 가족의 화합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석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유언장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잖아. 그 말에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박순자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와 지연, 민호와 미라까지. 지난 겨울의 갈등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지연아. 이거 좀 다듬어 줄래? 순자가 고사리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능숙한 솜씨로 고사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순자에게 묻고 배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을 떼고 줄기는 부드러운 부분만 남겨. 순자가 시범을 보이자 지연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지. 정말요? 어머님도 시어머님이 계셨죠? 그럼,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격했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여자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석호와 두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상을 차리는 것을 도우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보, 이제 음식 다 됐어요. 다들 식사하러 오세요. 순자가 부른 뒤 모두가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몇 가지, 그리고 지연이 특별히 준비한 소박이 김치까지. 와, 정말 근사하네요. 어머니, 지연 언니 솜씨가 늘었죠? 미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이번에 특별히 소박이 김치를 담갔어. 맛있게 됐더라. 지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어요. 정석호는 며느리의 변화에 놀란 듯 했지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자.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연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가끔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시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가 있다던데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겠다. 우리 같이 다녀볼까? 정말요? 저야 좋죠. 민우는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아직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석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다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모두가 정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 일,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특히 유 원장 얘기는. 민우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정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어. 민우야,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민호가 웃으며 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형이 장남이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그 얘기하자. 우리 모두 실수가 있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정석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미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습니다. 민호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방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라를 안았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미라. 첫 손주가 생기는구나. 정석호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축하한다. 민우야, 미라야. 민우와 지연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우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동생.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아기를 가졌어요. 순간 방 안이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연아, 정말? 지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2달 됐어요. 정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축하를 받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미라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지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임신이라니. 정말 기적 같아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누이 관계가 아닌 함께 엄마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석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소식에 그는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군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꿈만 같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기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태교는 어떻게 할지,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닫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자주 찾아뵐게요. 태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세요.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정석호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버지가 될 거야. 민우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곧 아버지가 될 터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새로 태어날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가족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